요즘 날씨 참 좋죠. 하늘을 보면 파란 것이 마치 커다란 붓에 새파란 물감을 잔뜩 묻혀서 커다란 캔버스에 한 줄 쭉 그은 듯합니다. 거기에 바람은 얼마나 시원하게 부는지 길을 걷다가도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 멈추어 서게 됩니다. 이런 가을이 되어가는 풍경을 보고 있으면 저는 시인이 된 것 마냥 어설프게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 한 편을 읊어보고 싶어지는데요. 이런 멋진 거리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떨까요? 아마 고흐도 고갱도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저는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림 그리는 화가를 존경하죠.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상상하던 풍경과 인물, 그리고 자유로운 생각들을 하얀 캔버스 위로 그려내는 것은 정말 멋지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림 감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전엔 그림 전시회가 어딘가에서 열리면 꼭 기억하고 있다가 한 번은 꼭 가서 전시회에 전시된 그림들을 감상을 하곤 했었어요. 그림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저에겐 큰 힘이 되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어느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윤기정 작가가 1936년 8월에 조선문학에 발표한 소설 자화상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화가가 자신이 그린 자화상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작은 해프닝으로 인해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들으시다 보면 추억 속 누군가를 회상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소설을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화상 윤기정. 내가 그림을 시작한 지 그럭저럭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매 없는 살림을 억지로 쥐어짜 그린 그림이라 그다지 적지는 않았다. 그래, 수 3년 전부터 나의 미술 생활을 이해하는 친한 친구 간에 몇 번이나 나를 위하여 나의 개인 전람회를 암암리에 계획하는 것을 눈치챌 적마다 나는 한사코 그들을 말렸다. 세상에 내놓기는 아직 미숙하다는 것이 언제든 유일의 구실이었다. 허면 그들은 어느 때가 와야 익숙해지느냐? 고 반문한다. 이만하면 하는 자신이 있기 전에는 하고 나는 빙그레 웃는다. 그러면 그들도 하는 수 없이 계획했던 것을 중지해버리고 만다. 그리고 나면 반드시 선전에 출품하기를 권하였다. 나는 그것조차 즐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러 친구들이 나를 가리켜 괴벽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만나서나 또는 뒷공론을 하는 줄 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들은 내 그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해 그러는지는 몰라도 나 자신으로는 여러 사람 눈앞에 내놓을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굳은 신념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이래 내려오다가 처음으로 정물 한 장을 선전에 내어놓은 것이 특선이 되었고 특선 중에도 평판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만나는 친구한테마다 치아를 받았었고 또 어떤 친구한테는 이제도 미숙한가? 그래도 자신이 없나? 하고 정에 겨운 빈정거림을 받았다. 그들 사이에는 또 개인 전람의 이야기가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도는 모양이었다. 그들이 서두는 품이 규모가 크게 꽤 굉장히 벌릴 모양이었다. 나로서는 이번에야말로 말릴 수는 없었지만은 그리 왁자지껄 떠들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과 여러 차례 다툼 끝에 서울 어느 조그마하고 얌전한 찻집에서 일주일 동안만 열기로 작정되었다. 그 찻집 주인으로 말하면 미술뿐만이 아니라 음악 또는 문학에도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전에는 한때 희곡도 썼고 시도 썼다고 한다. 그와 내가 사귀기도 그 찻집이었지만 사람 된 품이 지나칠 만치 드문 호인이라 사귄 지 불과 2년 동안에
무척 친한 사이가 되었다. 나의 개인 전람회를 개최한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다. 찻집 주인은 나의 화실이래야 가는 오리목에다 서푼 널로 돌려막고 솜씨 없이 짠 유리창을 간간히 받고 누비 생철로 지붕을 덮은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흔들거리는 빈약한 곳을 방문하였다. 나는 반가이 그를 맞아들였다. 그는 나의 얼굴을 대하던 마태 의미 모를 웃음을 연해 웃는다. 오늘 뭐 좋은 일 있나? 하도 이상해서 나는 이렇게 물었다. 나는 좋은 일 없어. 자네한테 있지. 그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100원짜리 한 장 팔렸나? 나도 내일부터 찻집 그만두고 그림 그리겠네. 그리고 싶으면 그리게나 그려. 그런데 어째서 그래? 참, 자네 자화상 안 팔려나? 그것은 벼란 건 왜 물어? 안 팔려고 40여 점 중에서 그거 하나만 값을 안 맨 게 아닌가? 왜? 누가 사잖아? 이렇게 묻고 나서는 잠깐 생각해 보았다. 세상 사람이란 누구나 이상한 것을 좋아하고 신기한 것을 쫓고 남이 말하면 굳이 하고 싶은 생각을 갖는 것이 좀 비뚤어진 듯도 하지만은 한옆으로는 사람의 상정인 듯도 싶다. 하필 안 판다는 것을 그거 안 판다는 것이 이상스러 굳이 사겠다고 하는 것도 아마 사람의 상정인가 보다. 그것만은 그릴 때부터 안 팔기로 작정하였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걸세. 자네의 결심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사려는 사람이 하도 열심이기에 한번 의견을 물어본 걸세. 나도 자네가 안 팔려기에 값을 안 맨 것인 줄 짐작하였으면서도 하도 간청하기에 또 저편이 여자인데도 마음이 안 끌린 게 아니야. 나는 여자라는 말에 가슴이 선뜩했다. 어떤 여자길래 다른 그림 다 제쳐놓고 하필 내 자화상을 사자는가 하고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무엇을 좀 생각하고 있는 듯한 기색을 본 그는 내가 먹은 마음을 돌리지는 않을까 하고 말을 꺼내는지는 몰라도 그 여자는 확실히 나의 굳은 결심을 듣고 대적할 적보다는 좀 신이 난 듯하다. 팔고 안 파는 건 별 문제로 하고 그 여자 하는 짓이 하도 이상하니 내 자세한 이야기를 합세. 바로 어제 오후 2시가 지나 3시가 채 못 되었을 때쯤 해서 보지 못하던 얌전하게 차린 여자 혼자 들어와 한편 구석에 가앉으며 홍차 한 잔을 청하더니만 다시 일어서 벽에 걸린 그림을 차례차례 열심히 보아가다가 자네 자화상 앞에 이르러는 한참 동안 딱 서서 그 그림을 뚜려질 듯이 유심히 바라보는 품이 내가 억측이었는지는 몰라도 그의 표정이 어쩐지 감개무량히 하는 듯하게 보이대. 그 포즈라든지 그 눈동자, 그 표정은 화가가 아닌 나라도 곧 그 여자를 그리고 싶은 충동을 받았네. 처음 들어올 적부터 미인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였지만 그리고 섰는 동안에 그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은 몸맵시, 갸름한 판에 콧날이 오똑 서고 두 눈에 영체가 도는 데다가 살결이 곱고도 흰 얼굴에 나도 모르게 한참 동안 취하였네. 사실 드문 미인이네. 그 여자는 퍽 오래 그 앞을 떠나지 못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다른 그림은 더 볼 생각도 하지 않고 획 돌아서더니 좀 빠른 걸음으로 그만 나가버리지 않겠는가. 아니, 청해놓은 차도 안 마시고?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런 의외의 행동에 나도 놀랬지만 다른 손님들도 저기 이상한 기색으로 서로들 한참 수군거리대. 그래 나는 오늘 자네가 오면 그 이야기를 하고 한턱 받아먹으려고 마음먹었지만 종시 자네는 오지 않고 어제 그때쯤 해 그 여자가 또 문에 나타나지 않던가? 나는 내 눈을 의심하였네. 여우나 헛개비한테 홀린 듯한 생각이 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섰으려니까 그 여자가 가까이 와서 어젠 미안했습니다. 좀 흥분했어요. 어제 차값이 얼마죠? 하며 손가방에서 자그마한 지갑을 꺼내더니만 1원 한 장을 내어놓기에 나는 잡숫지 않은 걸 뭘 하고 굳이 사양했더니 오늘은 꼭 먹고 갈 테니 고이 한 장과 케이크를 청하대. 그리고는 또 자네 자화상만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더니 차와 케이크를 갖다 놓으니까
나를 그리 앉으라고 하더니만 저 그림은 어째서 값을 안 맺느냐는 말로부터 살 수 없느냐는 말을 끄집어내 가지고 나중에는 얼마가 되든지 꼭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손님이 좀 뜸하기에 아이놈만 남기고 온 판일세. 그는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나의 얼굴을 몇 번인지 의미 있게 쳐다보는 품이 그 전에 무슨 로맨스가 있거든 숨기지 말고 말해주게 하는 기색이었다. 허나 나는 사실 나의 그림을 그처럼 열심히 사겠다고 할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 로맨스라고는 첫사랑을 속삭일 뿐이었는데 그것도 얼마 안가 시련의 상처를 되직하게 맛본 나로서는 그 뒤부터 여자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지 않아 이렇다 할 로맨스도 사실 없다. 있다면 나를 배반하고 간 첫 연인인 영애뿐인데 그가 이제 와서 나의 그림을 사려고 할 리가 없다. 우리들 셋의 사이를 갈라놓은 사람도 영애다. 친구라기에는 너무나 친했던 셋의 사이를 하나는 원수로 또 하나인 자기 오빠와는 사이가 어근버근하다가 아주 떨어지게 만든 것도 그 여자였다. 영애의 오빠와 영애의 첫 남편 되었던 경호와 영애의 첫 연인이었던 나와는 중학교 동창이었다. 물보샐 틈 없는 셋의 두텁던 우정은 영희가 나를 배반하고 돈 있는 경호한테로 가던 날부터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다. 그 뒤 나는 그렇게 생각 않지만은 영애의 오빠인 영식은 나를 만나기 싫어하였다. 사실 길가에서 만나더라도 겸연쩍어 하는 기색으로 긴 이야기를 피하였다. 하루는 병원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기에 가보니까 폐병으로 다 죽어가는 영식이가 내 손을 잡고 모두가 미안하이. 누이 하나 잘못 둔 죄로 그렇게 친하던 우리들의 사이가 원수같이 또는 아주 남처럼 되다니. 내 누이는 허영만 알고 예술은 모르는 말만 사람이지 돌멩이나 목개비 같은 물건일세. 나는 그렇게 된 이후 한시 한때라도 자네에게 대하여 진심으로 미안한 생각이 떠나본 적은 없네. 나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내가 지금 원통한 것은 내가 가진 바 예술적 천분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이대로 죽는 것을 한하네. 한 개의 소설다운 소설을 써보지 못하고 죽지는 않을까 하고 수년 전부터 애써왔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애쓴 것이 죽음을 더 속히 하는 원인이 아니었던가 하면서도 몇 개의 작품을 발표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당장 죽는데도 도리어 기쁜 생각이 드네. 자네도 물론 미술가로서 일생을 마칠 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으려 함에 당하여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자네를 찾은 것일세. 허물하지 않고 와준 거 대단 고마우이. 조금 전에 처음으로 찾아온 누이를 곧 쫓아버렸네. 그동안에도 한 번 안 만났는데 참 기쁜 소식 한 가지 전한다고 그랬지? 부귀를 자랑하고 돈 쓰는 것으로 뽐내던 경호는 미두에 망하고 아편으로 해서 일전에 죽었네. 허나 자네의 예술은 날로 성장하지 않나. 나도 자네의 예술 생활에 박자를 맞춰 위대한 예술, 큰 걸작을 쓰고야 말겠다는 예술적 야심을 한때도 버리지 않고 지내왔지만 그 뜻을 이루기 전에 나는 먼저 죽고 마네. 원통하이, 분하이. 영식은 여기까지 이르러 말라서 보기 흉하게 여인 두 볼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그날 밤으로 영식이는 자기의 천분을 끝끝내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유한으로 품고 또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누이를 원망하면서 죽고 말았다. 그 뒤에 영애는 나무의 첩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한 영애가 나의 그림, 더구나 나의 초상을 사려들 리 없다. 또 오거든 안 판다고 하더라고 그러게. 그는 그럼 새마는 한번 오게 전람회 안 할 적보다 더 발이 뜨니 웬 셈인가? 쉬 한번 나감 새마는 자주 가기는 싫으이. 그림은 안 팔더라도 그 여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은가? 우연히 만나면 만나도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 만나고 싶지는 않으이. 자네 같은 소리를 하네. 자, 또 만나세. 그가 돌아간 뒤 나는 저녁밥을 먹고 거리로 나왔다. 하나, 찻집은 들리지 않았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이르게 찻집 주인이 또 찾아왔다. 나는 물론
어제 이야기의 연장인 것을 짐작하였다. 나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여보게, 오늘 그 여자가 또 와서 어떻게 됐느냐고 묻기에 안 판다고 하더라니까 약간 실망하는 기색이 보이더니 여기 그중 값 많이 맨 것보다도 200원 더해 500원이라도 낼 테니 한 번 더 가 교섭해달라고 애걸하다시피 하는 것을 그대로 못한다기가 박절한 듯해서 주소를 가르쳐 드릴 테니 직접 가서 말해보라고 하니까 잠깐 머뭇머뭇하더니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하고 약간 얼굴을 붉히겠지. 어제부터 자네가 무엇을 감추는 줄 알았지만 말 않는 걸 구태여 묻기가 싫어서 안 물었지만 그렇게 보니까 필요곡절한 일이라 생각하매 그 숨은 비밀을 알고 싶대나 그려. 그래, 한 가지 개교를 냈지. 될지 안 될지는 장담 못해도 한번 가서 500원의 교섭은 해볼 테니 그와 대면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그랬더니 그는 한참 동안 망상거리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당신만 하시고 말하지 않으신다면 하고 다지겠지. 그래 나는 속으로 딴 배포를 차리면서 입으로만 네, 그러지 않았겠나. 이 사람아, 이만하면 생각이 있겠지. 더 시치미를 떼지 말게. 이 사람아, 뭔 말이야? 나는 사실 그의 말 의미를 잘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주 죄다 말해야만 항복하겠나? 그래, 그 여자가 뭐라든가. 자네야말로 질기둥처럼 퍽 질깃질깃하이. 이것은 내가 안 하겠다고 약속한 말인데 하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그 여자한테 대해서는 죄가 안 되네. 잔소리 그만하고 그 여자 하던 말이나 어서 하게. 첫 연인이라고 하대. 이래도 시치미를 떼나? 나는 사실 의외에 놀랐다. 그리고 그가 또 찾아온 것이 분했다. 그래 좀 노한 말소리로. 그럼 부질없는 교섭 또 오지 말게. 내가 한번 결심한 것을 500원은커녕 5천원, 5만 원인들 먼저 뜻을 굽힐상 싶은가? 아니 이 사람 그렇게 노할 게 아니라 냉정히 생각해보게. 내가 오늘 온 것은 그림 사고 파는 교섭이 아니라 자네가 나한테 오늘날까지 속여온 첫사랑 로맨스를 듣고자 함일세. 우리들 사이에 그것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잘못인가? 아니, 자네 말도 그렇듯하이. 그 이야기는 차차 서서히 하기로 하고 도대체 그 여자가 내 초성화를 사려고 하는 까닭이 어디 있을까? 자네에게 그래도 미련이 있는 게지. 미련? 미련이 있다면 그런 구실을 삼아서라도 나를 찾아올 것일세. 허나 이것은 내 미술 생활을 모욕하는 심사에서 나온 가증한 짓일세. 내 놈의 그림을 돈만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 내 그림이 소형돼 사는 게 아니라 돈의 힘으로 내 정력, 내 소위 예술을 거리낌 없이 사가지고 내 마음을 찢으려면 찢고 불사르려면 불사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려던 것일세. 그렇게 하는 데는 다른 그림보다도 내 초성화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나는 흥분되어 부르짖듯이 말했다. 그는 즉시 돌아갔다.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욕을 당한 듯 분하다. 그 여자는 틀림없이 영애다. 그가 사실 영애라면 다소 안온해진 내 마음을 어째서 또 흔들어 놓나. 나는 아무리 호의로 해석하려 해도 그가 내 그림을 사려고 하는 심사를 알 수 없다. 영애는 죽은 자기 오빠의 말 맞다나 허영의 뭉치요 예술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에게 어째서 내 미술품이 필요하냐? 그리고 하필 내 초성화가 필요하냐? 돈을 아끼지 않고 내 초성화를 애써 구하려는 심사는 암만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그 이튿날 찻집 주인은 또 찾아왔다. 그의 말을 들으면 그 여자가 와서 1,000원까지 초상화에 값을 붙여도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될 테니 직접 만나서 담판해보라고 하니까 마음은 간절해도 면목이 없어 못 가겠다고 하면서 그중 비싸게 맨 그림 한 장을 사가지고 갔다고 하며 내 손에 100원짜리 석 장을 쥐어주고 갔다. 나는 그 돈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생각하였다. 마음은 간절해도 면목이 없어 못 만나겠다고 하더란 영애의 말이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면 내 초성화를 그처럼 사고 싶어 한 것도 날 본 듯이 걸어놓고 보려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나온 짓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오늘은 전람회를 마치는 날이다. 찻집 주인은 새벽같이 해쓱한 얼굴을 해가지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일찍이 웬일인가? 하고 내가 묻는 말에 그는 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웬일이 다 뭔가? 자네 대하기가 미안하이. 어떻다고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 이 사람아, 왜 그러나? 그 자화상이 말일세. 그래. 간밤에 어느 놈이 들어와 가져갔네 그려. 아니, 또 다른 건? 그것만 없어졌으니까 이상하지. 뭐 묻지 않아도 그 여인이 시킨 짓이지. 그래, 자네하고 이눈하고 곧 돈 한 개를 하려네. 나는 한참 동안 묵묵히 서서 곰곰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 여인, 나의 첫 연인인 영애의 짓이라고 짐작했다. 짐작만이 아니라 확실하다고 단언을 내렸다. 여보게, 돈 한 개 할 거 없네. 나를 욕배려면 벌써 불아궁이나 똥뚝간에 처박아 버리고 말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그를 몹시 미워하고 원망하다가도 간혹 즐겁던 첫사랑의 행복스럽던 시절을 생각하듯이 그도 나와 같은 마음이 어느 한 귀퉁이에 남아있다면 사람으로서 그 귀한 마음을 내 하잘것없는 예술로나마 갚는다는 의미로 내 조성화를 그 여자 몸뚱이에다 아니라 마음에 선사하려네. 그는 저욱이 안심한 듯이 돌아갔다. 나는 붓을 들어 어제부터 그리기 시작한 캔버스 위에다 대기 시작하였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전에 연인이었던 화가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였을까요? 제 생각엔 화가의 생각과 비슷한데요. 아마도 그 여인은 과거에 자신의 배신으로 친한 친구들의 사이를 떼어놓게 만든 책임 때문에 항상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과거 연인인 화가를 지금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값비싼 그림들보다는 화가의 모습이 담긴 자화상을 원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떻든 그림은 여인에게로 간 것 같고 이로써 두 사람의 오래된 타다남은 제가 탔던 감정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죠. 그러므로 해서 화가는 마음을 추스르고 새롭게 자신의 예술을 꽃피워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들으신 소감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정의 자화상을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